한국 현대사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시기마다 미국이 어떻게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의 사례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승인. 미국은 먼저 1979년 박정희 피살을 알고도 방조했습니다. 박정희 피살 하루 전인 10월 25일 존 배시미 육군 참모차장은 만약 한국에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도 한미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해 박정희 피살 사건을 암시했습니다. 12.6 사태 며칠 전 김재규가 로버트 브루스터 미 중앙정보국 한국 지부장을 면담했다는 사실과 김재규가 군사재판에서 사상 최악에 이른 한미 관계의 개선을 거사의 이유로 든 것은 미국의 개입을 의심케 합니다. 이뿐 아니라 김재규가 재판 도중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 혹시 미국 측에서 무슨 연락이 없느냐고 수사관에게 거듭 물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김재규에게 박정희 사살을 임무로 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미국이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추진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이 박정희를 사살하고 이후 전두환 신군부에게 정권을 넘겨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개입해 군사 반란을 지지했습니다. 무엇보다 12.12 당시 1공수, 5공수, 구사단 등 부대 이동을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작전 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컴 사령관의 승인 없이 한국군 자체로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5.18 항쟁 당시에도 미국은 무력 사용을 결정해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를 지지했습니다.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한국관련정책검토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주요 결정자들이 백악관 상황실에 모여 최소한의 무력으로 광주 질서 회복을 결정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공개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5월 22일 광주의 상황을 폭도들은 모두 칼이나 쇠파이프로 무장하였고 아주 흥분한 상태였음. 화순탄광에서 탈취한 TNT와 수류탄이 송정 고속도로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 광주로 옮겨지고 있음이라고 묘사하며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미 제7함대 항공모함 코럴시오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1980년 5월 23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한국 사태를 이용한 북괴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 조치로 22일 미 항모 코럴시오를 한국 수역으로 출동시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급파함으로써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광주 지역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한 것입니다. 또 미국 정부는 군사작전 지휘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광주 질서 회복을 통한 정치 안정화를 위해 전두환에게 군부대 동원을 승인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은 5.18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정부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81년 3월 3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전두환이 정부 실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인 1980년 8월 27일 위컴 사령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박정희 피살 이후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한국 정책 가운데 하나는 전두환 정권의 수립이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보람도 크다라고 말해 미국이 전두환을 지지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군대를 동원해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을 학살하고 친미 군부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줌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또다시 파괴한 것입니다. 6.29 선언 지시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의 호원 조치 발표로 6월 항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민은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민주화 열망을 분출했습니다. 또 전두환 정권을 지지해주는 미국에 대해 반미 감정을 표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막으려고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통해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6.29 선언의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을 비롯해 김대중 등 시국사범 석방 등을 담았습니다. 198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결국 노태우가 당선되어 사실상 전두환 정권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6.29 선언은 미국의 개입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1987년 7월 2일자 기사에서 몇몇 한국인들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던 게스턴 시거 미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시거 차관보는 6.29 선언 발표 직전 방한 당시 1987년에 대선이 있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는데 이때는 대선 일정은커녕 개헌조차 착수하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6.29 선언을 주도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공적으로 선전하기도 했는데 스티븐 솔라즈 미 연방 하원 의원은 게스턴 시거를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6.29 선언이 나오기까지 미국이 적극 개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폭발하는 한국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반미 감정으로 번져가는 것을 우려해 국민이 요구한 직선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군부 독재를 이어가도록 해 한국 국민의 민주화 열망, 민주사회 건설을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